우리에겐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식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지만 모든 지식이 상식이 될 수는 없죠. 양자역학이 상식이 될 수 없고요. 수사학이 상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식이 상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건 상식이잖아. 누구나 아는 거잖아. 쉬워서 누구나 이해 가능한 것. 이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편타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보편타당은 아닙니다. 그냥 타당한 것이죠. 다수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식과 뉴질랜드의 상식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상식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그건 그렇지.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쉽고 타당한 성질로 인해서 상식은 우리의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삶을 구성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자리에 위치합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살인은 하면 안 된다, 사회적으로 라운드어바웃은 오른편차가 우선이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상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쉽고 타당한 성질로 인해서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에 특별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법칙처럼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식이 뒤틀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떠한 사실이 쉽고 당연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떡할까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상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 또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반복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가진 상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영어는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영어는 그냥 언어일 뿐입니다.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로 하니까 그 영어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조금 심각하게 잡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훌륭하다? 그렇지 않죠. 운도 실력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은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이 가지고 있는 쉽고 타당한 정의에 쉽게 매료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습관처럼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상식의 오류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잘못된 상식을 깨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상식을 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고 익숙한 것들을 비판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상식보다 더욱 타당한 것으로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재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편타당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타당한 것과 보편타당한 것은 다릅니다. 타당한 것은 사람들 간의 합의로 도출된 것이지만 보편타당한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자연법에 가깝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말처럼 사람의 합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 상식들을 재조명해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들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예를 든다면 영어는 언어니까 공부하는 것이라 습득하는 것이죠.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공부는 다 맞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언어는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리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 말하고 있는 많은 문장들도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교하는 저도 그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어 합숙자들이 아직도 문법이라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래서 첫째, 영어는 문법인가? 라는 말에 의문을 품고, 둘째, 보편타당한 것으로 재보는 겁니다. 영어는 문법이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언어 습득이 아니라 영어 공부구나.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잘못된 상식이 낳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인생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세수를 넣기 위해서 낡은 상식을 깨뜨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요한의 제자들은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죠. 놀라운 건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문제적 이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같이 요한의 제자들 역시 금식을 왜 하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즉 습관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너희는 왜 금식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무엇이 슬픈 거냐? 금식은 무엇인가 박탈당하고 슬프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게 원래 금식의 원칙이다.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니 이제 곧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플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잘못된 상식을 금식의 원칙을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수를 넣기 위해 낡은 상식을 깨트리는 것이죠. 금식의 원칙도 모른 채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는 그 낡은 상식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안식일 논쟁, 부활 논쟁 등 무수한 낡은 부대들을 찢어버리고 새 부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상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식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상식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